안녕하세요 여러분, 부돈나예요. 여러분들이 전세를 구하시면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 질권 설정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전세자금 대출 그 보증은 제공하는 기관마다 이런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기관으로는요, 한국주택금융공사, 서울보증보험,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. 서울보증보험은 무주택자의 최대 5억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. 이때 질권 설정을 임대인분에게 통지를 해서 실행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질권 설정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이 임차인분도 임대인분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수 있겠죠. 먼저 질권 설정에 대한 법 조항부터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. 민법 제329조 질권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.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에게 인수한 물건을 채무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는 거예요. 그리고 채무 변제가 있을 때까지 간접적으로 좀 강제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현금화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권리에 대한 내용이 민법 제329조의 내용입니다.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할 때 질권 설정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. 교수님께서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는 것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라고 질권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. 부동산과는 질권 설정이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렇다면 부동산과는 질권 설정이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 질권 설정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. 이유는요,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그 보증금을 채권으로 보고요. 그래서 그 채권에다가 설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우시겠죠. 그 다음으로는 이 전세자금 대출 실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. 그림을 같이 살펴보실게요. 전세자금 대출 실행 절차를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임대인분과 임차인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난 이후에 임차인분이 은행에다가 전세자금 대출 그 실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시겠죠. 그러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, 설정하기 전에 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. 은행에서 임대인분에게 진짜 이 계약 체결이 된 것이 맞는지, 대출 동의를 하셨는지 그에 대한 이 확인 절차가 거쳐지고 나면 이제 보증기관에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. 그리고 대출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이 되면서 이제 확정이 되어지는 거겠죠. 그리고 나서 만기가 되면 임대인분이 이 임차 보증금 받은 그 은행에서 지급받은 그 금액을 다시 은행에다가 반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. 그림에서 살펴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되면 임대인분은 은행에서 받으신 그 금액을 다시 반환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전세 질권이 설정된 이 전세 세입자분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 새로운 매수인분한테 질권 설정이 되어 있음을 반드시 알리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매매가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매도인의 지위를 그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질권 설정이 되어 있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그
그 보증금 반환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있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알리셔야 됩니다. 과거에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질권 설정을 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을 임대인분들이 반겨하지 않으셨어요. 그런데 아무래도 높아진 전세금, 그 전세 시세가 되다 보니까 이 근래 들어서는 예전보다는 좀 덜하다 라고 많이 느끼시는데요. 아무래도 이런 번거로움을 당연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임대인분들이 간혹 이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됨에 있어서 질권 설정이 되는 그 부분이 내 자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가다 계시는데요. 이 질권 설정은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증금에 대한 채권으로 보전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요. 임대인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중에 만기 시에 반환의 의무를 지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추가로 임대인분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만기가 되고 나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질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깜빡 잊으신 거예요. 그래서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분에게 송금을 해주신 거죠. 계약서상에 임차인분의 인적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만일에 라는 그런 상황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임대인분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은행에다가 반환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그 금액을 임차인분에게 송금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임대인분께서 번거로운 상황이 당연히 또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런데 이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워낙에 전세 금액이 높아졌어요. 그리고 임대인분이 세를 또 놓으셔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전세입자를 들으시는 경우라면 무조건 번거롭다라고만 느끼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오늘은 질권 설정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.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부돈나가 함께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